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비타민과 영양소, 그리고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년기는 우리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젊었을 때와는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자 현명한 자기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중년 건강관리에 대한 유익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년기에 왜 비타민과 영양소 보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음식으로부터 필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하는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와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와 같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특별히 더 많은 양의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양소들의 부족분을 비타민이나 다양한 영양제 형태로 현명하게 보충해주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에게 특히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비타민과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조절하여 뼈 건강, 특히 중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매우 빠르게 빠져나가 골밀도 감소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비타민 D는 이러한 뼈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기분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등 만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한 효과를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햇빛 노출만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기 어려워지므로 하루 600에서 800 IU 정도의 비타민 D 보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등이 있지만 보충제를 통한 꾸준한 섭취가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년의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피로 회복을 돕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느끼는 만성 피로감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은 비타민 B군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활동량이 많은 중년 남성의 경우 비타민 B군의 필요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다양한 효소 반응에 깊이 관여하여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의 근간이 되는 칼슘입니다. 앞서 비타민 D와 함께 강조했듯이 칼슘은 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빠르게 빠져나가 골밀도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충분한 칼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과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 해조류 다시마, 미역 등등 다양한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필요한 권장량을 매일 음식으로만 모두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뼈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의 건강 필수품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오메가3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소에 가깝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성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매일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고품질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지켜주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콜라겐 생성에도 필수적이어서 피부 탄력 유지와 상처 치유에도 좋습니다. 또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막을 안정화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안면, 홍조나 발한과 같은 혈행 기능 이상 증상 완화에도 유익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 건강의 파수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하여 소화 기능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장 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 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불면증, 근육 경련, 불안감 등을 자주 겪는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 통곡물, 녹색 잎채소 등에 풍부하며 보충제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의 양과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아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의 요구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강력한 항산화 관리를 위해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아연, 셀레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에 있어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셀레늄은 항산화 및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월경으로 인한 철분 손실이 있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철분 보충이 필수적이며 폐경 이후에는 철분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이소플라본, 블랙코오시,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코오시는 갱년기 여성의 열감, 안면, 홍조 등 혈관 운동성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 예방 및 혈액순환 촉진 등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혈행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안면, 홍조와 발한 등의 증상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여성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고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하며 대두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 증상 개선과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 섭취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까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합성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 면적이 넓을수록 비타민 D 합성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피부암에 대한 우려나 미세먼지, 직장 생활 등으로 햇빛 노출이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음식이나 고품질,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영양제 선택과 복용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성별, 현재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등 개인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하기보다는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영양제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권장 복용량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다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 외에 특정 질환의 예방 효과를 맹신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영양제 섭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강 유지 요소입니다. 넷째, 영양제는 가급적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 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복용 후 설사, 복통, 구토, 피부 발진 등 예기치 않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영양제는 없으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중년 건강관리는 한두 가지 영양제 섭취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이 건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력하게 보조하고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영양소 부족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알아본 중년 필수 비타민과 올바른 복용 방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